안녕하세요. 성우 강규리입니다. 세화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역 주민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으로 중3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특강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 특강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해주는 서초구청에 감사를 전하며 중3 남학생의 행복한 고교생활 설계 특강 시작합니다. 특강 순서입니다. 먼저 중3 학생이 치르게 될 2024 대입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주요 대입 용어를 짚어봅니다. 이어서 행복한 고교생활 설계를 입학 전, 입학 초, 그 이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6가지 화두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책자를 함께 보고 계신 분은 사쪽을 펴시면 됩니다. 이 표는 현재 고3이 치르고 있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중3이 3년 후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까지 변화되는 점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의 구분을 보면 내용이 크게 7가지입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사회통합 전형 도입 의무화,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 폐지.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는 점차 축소되고 폐지됩니다. 올해까지는 원래 금지하고 있던 특허 출원 사실, 도서 출판 사실 등을 좀 더 샅샅이 검사하는 정도여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3년 동안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금지사항에 소논문 작성 사실이 추가됩니다. 수상 경력은 현재 고2, 고1의 경우 학기당 1개만 대입해서 쓸 수 있고 현재 중3부터는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율 동아리도 현재 고2, 고1의 경우 학년당 1개만 30자만 쓸 수 있고 현재 중3부터는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현재 고2, 고1에서 지금보다 문항수와 글자 수가 축소되고 현재 중3부터는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그래서 중3부터 적용되는 2024학년도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고3은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대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3은 밑줄 친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영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비교과가 축소되는 만큼 교과 영역, 특히 과목별 교사가 써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비중이 아주 높아집니다. 지금은 일부 과목 교사가 새 특을 한두 줄만 써주거나 똑같은 문구를 복사해서 도배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더라도 소논문, 자율동아리, 수상 경력 등을 통해 부실한 새 특을 만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이 5학기 동안 만나는 모든 교과 선생님께서 새 특에 정성을 쏟아주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비교과에서 여전히 반영되는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챙기는 학교가 유리합니다. 학급 자치회와 학생 자치회, 1인 1기나 명사특강 같은 교양활동, 자율탐구활동과 진로탐구활동이 제대로 운영되는 학교가 유리합니다. 동아리 교사와 담임교사가 쓰게 되는 정규 동아리 내용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는 일, 학교 이름값에 의한 후광 효과나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고교 프로파일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자소서도 추천서도 프로파일도 없어진 중3은 이제 자신의 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제공되는 이 생활기록부에는 학교 이름과 거주 지역을 암시하는 일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른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제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생활 기록부에 담긴 3년간의 이수 과목 목록입니다. 대학에서는 이수한 과목 목록을 통해 이 학생이 어떤 학교 학생인지, 더 정확히는 교육과정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학교를 다녔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학생의 역량을 가늠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자사고면 다 유리하고 일반고면 다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평이한 과목들만 3년간 배우다 끝나게 교육과정에 짜여 있는 학교는 매우 불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는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잘 감독하고 교육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숙지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6개 대학에서 정원의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미달로 2월되는 인원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45에서 50%를 수능으로 뽑게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신 공부가 곧 수능 공부인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고교 생활 설계의 출발점인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뻥튀기식 비교과 활동, 수상남발, 자소서와 추천서의 미사 여구를 통해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견인 작업 없이도 지금까지처럼 상위권 대학의 입시 실적이 우수할 학교가 좋습니다. 교과 세트 개별화 구체 역량이 우수한 고등학교가 좋습니다. 교육 과정이 평이하지 않은 학교는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 진학하면 수시에 날개를 답니다. 끝으로 수능 지도 역량이 검증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정시에도 날개를 달아야 합니다. 세화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의치한, 서연고, 서성한에 해마다 200명 이상 합격해왔고 이번에 정시 181명, 수시 113명이 합격해 총 294명이 합격했습니다. 정시가 60%, 수시가 40%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를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시작하며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등 교과 영역 역량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며 고등학교 선택을 현명하게 하시길 희망합니다. 이어서 키워드로 보는 대입의 기본입니다. 고등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를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 6회 제한입니다. 수시는 원서를 6곳까지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시는 모집 군별로 한 곳씩 총 3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과 영역이란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이 적혀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교과 교사가 입력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줄임말로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내용이 적힌 공문서를 말합니다. 생기부라고 줄여 쓰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은 생기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세특이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줄임말로 각 과목 교사가 수업을 듣는 학생에 관하여 생기부에 써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3 학생의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석차 등급이란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구간별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부여하는 성적 지표입니다.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을 주는 식입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성취도는 100점부터 0점까지를 A, B, C, D, E 5구간 또는 A, B, C 3구간으로 분할하여 수강생의 최종 성적이 어느 구간에 들어왔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줄여서 수능 최저란 수시 전형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의 최종 합격을 판가름하기 위해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성적 기준입니다. 제시한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제 정시 주요 키워드입니다. 원점수는 수능 시험에서 실제로 응시자가 받은 점수입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이 몇 %인지를 나타낸 상대 점수입니다. 만약 백분위가 90이라면 전체 응시생 중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응시생이 90%라는 뜻입니다. 등급은 백분위를 9개 구간으로 분류한 상대 지표입니다. 구간별 범위는 내신 석차 등급과 동일합니다. 표준 점수는 응시생의 점수 분포를 고려한 일종의 변환 점수입니다. 원점수가 똑같아도 평균이 낮고 고득점자가 적은 과목이 더 좋은 표준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선택 과목 간의 난도차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그해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려웠다면 똑같이 원점수가 90점이더라도 수학의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하위권이 많이 응시한 선택 과목의 경우 표준 점수가 잘 나오고 상위권이 많이 응시한 선택 과목의 경우 표준 점수가 잘 나오기 힘든 것을 감안하여 대학마다 별도의 표준 점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책자 24쪽, 25쪽에 있는 용어들을 숙지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영상과 글을 접할 때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 생활 설계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책자 8, 9쪽 내용입니다. 입학 전은 중3 기말고사가 끝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입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책 많이 읽기, 진로 고민해보기, 자기관리 능력과 습관 쌓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독서가 결핍되면 깊이 있고 까다로운 내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내용을 듣거나 배워도 옆 친구보다 덜 이해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옆 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를 체감할 수준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쪽에 있는 추천 도서를 참조하여 입학 전 독서 계획을 잘 설계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은 내일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김구 선생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식구라고 합니다.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진로는 눈팅만 하지 말고 그 진로를 걷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인과 접촉해보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로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편지의 경우 답장을 자습실 책상에 붙여놓고 학업 의지를 다잡는 용도로 사용하여 꿈을 이룬 새하고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단, 이들의 조언이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경험이고 의견이며 여러분과는 시간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중학생 마인드에서 고등학생 마인드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중학생 수준이지 조금 더 나아가 보자라는 마인드를 내면화하면 좋습니다. 진로 희망을 고민한다고 치면 의사라는 직업 또는 정형외과와 같은 전공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떠어떠한 의사, 이러저러한 정형외과 의사로 지향점과 강조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고등학생 수준입니다. 자신이 지원할 그리고 입학할 고등학교의 가장 최근 학교 교육 계획서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통째로 올라와 있거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 학교를 검색하면 내용별로 따로따로 쪼개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정독하면서 본인에게 유의미한 내용들 위주로 플래너에 표시해 둔다면 고교 생활 설계에 이롭습니다. 갓 입학한 3, 4월에 유념할 것은 3가지입니다. 복습을 바로바로 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밀리기 시작하면 자기 관리가 무너지기 쉽고
만회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학업이 너무 버거워집니다. 연간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입학 전 시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중심으로 알차게 보냈다면 안내사항이 많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3, 4월에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중간고사에 모든 것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근거리 배정이 원칙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넓은 범위에서 모인 또래들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또래들의 면면과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피지기가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를 위해 중간고사에서 내가 가진 실력을 왜곡 없이 100% 다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면 3년 전체의 로드맵을 그려나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는 각각 1, 2, 3학년 로드맵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를 참조하여 아주 대강이어도 좋으니 3년 전체의 로드맵을 다 그립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고 구체화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덜 허덕이면서 더 행복하게 고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중고등학교 때 지엽적, 단편적인 수준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3이면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을 6개 준비했으니 이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모로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쉽게 느껴지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생각날 때마다 되짚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내신과 수능 고득점을 위한 과목 선택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데도 주요한 질문입니다.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접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 성향을 파악하는 질문입니다. 문제 상황이나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 더 본질적이거나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해결책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쪽인지 아니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인지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세화고 신입생 진단평가에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도 생각날 때마다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답을 기록해두고 이따금씩 쌓인 기록을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적 요소의 첫 질문은 생활 근거지입니다. 어떤 직업은 전체 종사자의 90%가 부산, 인천, 광양에 근무합니다. 어떤 직업은 인구에 비례해서 근무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다 보면 대학 이름과 학과, 그 너머까지 생각하는 진로 근육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화고 진로와 직업 과목에서 수행평가로 했던 내용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고 왜 그렇게 매겼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세화고의 경우 이런 특강과 아카데미, 대회와 캠프, 자율 및 진로 활동 등을 통해 6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화두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총 4장에 걸쳐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Q&A 순서입니다.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묻는 질문 4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네 질문의 답을 세화고등학교 홈페이지 입학상담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네 질문 말고도 고등학교 생활이나 세화고등학교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입학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청과 함께하는 지역주민 대상 특색 프로그램 중3 남학생의 행복한 고교생활 설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